안녕하세요. 오늘도 호주 와인을 마시는 와인에 빠진 코알라입니다. 자, 오늘 마셔볼 와인은 호주를 대표하는 와이너리 중 하나죠. 조지 윈담에서 나온 빈 555 2018년입니다. 자, 조지 윈담, 이 레이블에 나와 있듯이 1828년에 설립된 와이너리죠. 호주 와인의 거의 시작점에 가까운 그런 와이너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가 비교적 오래되는 와이너리 치고 이렇게 와인 레인지가 많지는 않아요. 빈 시리즈, 파운더스 시리즈, 그리고 탑 레인지에 보면은 블랙 클러스터라는 전설의 와인까지 딱 3개의 레인지만 존재하죠. 다만 생산량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호주 거의 어디를 가도 조지 윈담의 빈 시리즈는 볼 수 있으니까요. 여담인데 이 와이너리의 설립자인 조지 윈담은 호주 시라즈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12명의 아들과 또 2명의 딸의 아버지기도 하다네요. 네, 확실히 열정이 많이 넘쳤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는. 아무튼 오늘 마셔볼 와인은 빈 시리즈. 자, 여기는 시라즈예요. 번호는 555. 참고로 222는 샤도네, 333 피노누아, 444가 카베네 소비뇽, 그리고 8882 카베네 멜롯, 그리고 999가 멜롯입니다. 111과 777도 있었었는데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666은 자료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자, 그럼 와인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병을 한번 따볼까요? 오늘도 역시 스크류킵입니다. 맑고 고운 소리 닦고, 언제나 와인의 친구인 와인 글라스, 자,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따자마자 이렇게 병에서 나는 향은 약간 조금 쾌쾌한 향, 알코올 향. 근데 잔에 따라서 향을 맡으면은 좀 강한 자두향과 그 베리향 같은 그런 과실향이 퍼져요. 그런데 특색이 있는 좀 고급스러운 향이라기보다는 그냥 딱 10벌 미만 슈라즈에서 느낄 수 있는 저형적인 그런 향. 하긴 조지 윈담의 역사를 따져봤을 때 조지 윈담이 이렇게 만들었고, 그 후에 호주의 다른 슈라즈들이 이 와인의 향을 따라했었을 가능성도 있죠. 일종의 기준이라고나 할까? 향에서 달달한 향도 나요. 색은 와인의 가격치고 조금 진한 편에 속해요. 역시나 2018년 와인이다 보니까 색은 자주색이죠. 거의 보랏빛 자주색. 보통 저렴이 와인들은 맛이 연한 만큼 색도 연한 경우도 많은데 이 와인은 그렇지가 않네요. 한 모금 마셔볼까요, 이제? 한 모금 마시면은 코랑 혀가 좀 떫은 거를 지난 쓴맛까지 약간 나요. 와인을 마시고 난 뒤에 안에서 싹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피니쉬는 없어요. 당도는 좀 낮은 편? 막 떫은 정도까지는 아닌데 당도는 한 30 정도? 사실 향을 봤을 때는 스윗 와인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실제 당도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좀 강한 캐릭터를 가지는 와인 같아요. 레이블에 쓰여져 있는 그런 글들을 보면은 리치, 로버스트 와인 스타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와인의 캐릭터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인의 지향점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마시기 막 이렇게 편한 와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직 연지 얼마 안 돼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첫인상은 쏘쏘. 자, 그럼 30분 뒤에 한번 돌아올게요.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자, 30분이 지났어요. 자, 한번 따라 볼게요. 아직까지 이 향은 알코올이랑 향이 조금 따로 노는 느낌? 맛은? 맛은 혀앞에서 느껴지는 그 단맛 같은 건 조금 있는데 여전히 조금 떫은 편이에요. 10불 미만 와인들은 보통 그냥 뽕 따서 마시기 쉬운 그런 세팅을 하는데 이 와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와인을 입에 넣었을 때 그 혀와 입 전체를 싹 감싸는 느낌은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이런 걸 그 텍스처라고 하죠. 와인의 질감, 뭐 입에서 느껴지는 액체의 그런 촉감 같은 거. 사실 뭐 맵고 떫고 하는 느낌도 사실 미각이라기보다는 촉각에 속하는 건데, 아무튼 이 와인의 텍스처는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충분히 괜찮은 와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서 마실 때가 안 됐다는 느낌은 좀 강하게 듭니다. 빈티지 때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10불 미만의 와인들은 그렇게 막 숙성이 오랫동안 필요하거나 뭐 그런 종류의 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따서 마셔도 충분히 괜찮은 정도의 와인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제가 혹시나 몰라서 바로 어저께 짜잔, 조지 윈담 똑같은 벤츄리프 5 시라즈인데 2013년산을 제가 어제 한번 따서 마셔봤어요. 오늘 이 18년산을 마시기 전에 13년산을 한번 마셔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다를까?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보관한 와인 중에 하나인데 이 영상을 찍고자 한번 까봤어요. 눈물을 머금고. 또르르. 한 5년 정도 숙성이 됐을 거예요. 5, 6년 정도 숙성이 된 와인인데, 자, 가장 큰 다른 점은 숙성이 된 와인이 확실히 부드럽더라고요. 예. 캐릭터가 좀 강하다기보다는 둥글둥글해진 느낌?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람도 젊은 시절에 활기왕성한 시절에는 막 이렇게 막 모도 나고 뭐 이렇게 막 튀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은 나이가 먹고 나서는 그 모났던 부분이 깎이는 것처럼 와인도 비슷하거든요. 와인이 숙성이 되면은 좀 이렇게 뭐가 깎이는 그런 느낌? 빈티지에 대한 정확한 비교 시음 같은 경우는 제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급보단 조금 한 단계 위 거, 하나는 이렇게 최소 5, 6년 이상 된 빈티지, 하나는 완전 최신 빈티지,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제가 비교 시음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쪽 편도 기대해 주세요. 자, 하지만 이렇게 5년, 6년이 된 와인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정도 가격의 와인들은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셀링할 필요는 못 느끼겠다. 그만큼의 가치는 못 느끼겠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저는 다시 돌아가고. 자,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지금부터 30분 뒤 요건 처리해야겠다. One hour later. 자,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볼게요. 향이 좀 열린 것 같은 향이 벌써 이렇게 올라와요. 네, 향이 괜찮아졌어요. 따로 노는 향들도 없이 좀 이렇게 잘 섞인 느낌 향도 맛을 한번 볼까요? 오, 달아졌어. 와, 드라마틱하게 좀 변했네요. 맛있어요. 충분히 마시기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혀 뿌리 부분에서 씁쓸한 그런 향들이 약간 약하지만 좀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올라온 그 당도와 좀 보다 강해진 산미, 그 신맛이죠. 이 와인은 딱 1시간 열어놓고 마시면 그때부터 충분히 잘 즐길 수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와인들은 와인만 단독으로 마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마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릭터가 좀 강하고 맛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음식들과 매치했을 때 뒤로 쑥 빠진다는 느낌 없이 잘 어울릴 거예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은 와인의 맛과 향이 섬세하면 또는 약하면은 뭐 단독으로 마셔야 되거나 또는 이렇게 매치할 수 있는 음식의 개수가 당연히 적어지겠죠. 음식의 맛이 와인의 맛을 완전히 덮어버릴 테니까요. 자, 호주 와인들은 친절하게도 레이블의 대략적인 와인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때로는 레이블에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노 같은 경우는 고기, 보통은 스테이크죠. 또 피자, 그리고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파스타 또는 찜고기 정도 그런 게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스테이크랑 피자야 무슨 와인을 갖다 대도 잘 어울리니까 넘기고, 토마토 페이스트라고 콕 집어 말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 게 알리오 올리오 같은 그런 올리브 오일과 마늘 향으로 먹는 파스타랑 매치하기에는 와인이 좀 세요, 얘가. 하지만 토마토 베이스 파스타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향과 맛, 그런 것들이 이 와인의 강한 캐릭터와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림 베이스 파스타랑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느끼한 크림 그 맛을 이 와인의 제법 좀 강한 산미가
싹 잡아주거든요. 느끼한 짜장면에 김치나 단무지를 곁들이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죠. 자, 30분 정도 더 냅두고 요번 잔은 그대로 요대로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여기서 열리기 시작한 와인과 여기서 열리기 시작한 와인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맛을 비교해볼게요. 온 세상에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자, 1시간 반 지났습니다. 바로 마셔볼게요. 이 와인의 맥시멈 찍기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향은 코끝을 살짝 치는 그런 약간 스파이시함과 상쾌한 그 과일 향이 좀 잘 조화를 느낌이고요. 맛은 이제 당도보다 산미가 더 앞지르는 시점이었습니다. 단맛이 조금 내려가고 산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맥시멈은 찍었고 슬슬 마티니가 가기 시작한 기점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와인이 그렇게 마티니가 금방 가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앞으로도 한두 시간 이상은 충분히 버틸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먹은 와인들 이거 처리해보고 이제 병에 있는 와인을 따라 볼 건데요. 방금 와인을 마신 상태에서 또 와인을 따라서 마시면은 아무래도 제 코랑 혀가 좀 둔해지겠죠. 자, 이럴 때 가장 좋은 오늘의 꿀팁. 짜잔. 물이에요. 소주 아닙니다. 물이에요. 자, 이렇게 와인을 계속 마시다가 좀 이렇게 뭔가 입을 헹구고 싶고 리프레시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물이 최고입니다. 물을 살짝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와인잔을 헹구는 거예요. 와인잔을 헹구고 그리고 싹 마시고 한 번만 더 조금 더 따라서 돌려서 헹구고 자, 이렇게 하면 잔도 깨끗해지고 제 입도 깨끗해지고 입에 남아있던 그런 잔맛들과 그런 것들이 물과 함께 싹 내려가면서 후각이랑 미각이 좀 리프레시가 되죠. 이런 상태에서 와인을 먹어야 좀 더 정확한 맛과 향을 즐길 수가 있어요. 오늘의 팁 꼭 기억해 주세요. 물은 치우고 깨끗해진 잔에다가 한번 와인 따라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병에서 이렇게 열리기 시작한 와인들은 잔에서 있었던 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좀 더 달달한 당도가 있는 향들 그리고 좀 과실의 향들 그것들이 확실히 잔에서 있었던 와인들보다 더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부드러워요. 다양한 맛들이랑 그런 향들이 좀 부드럽게 조화가 돼서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자,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1시간 반 정도면 제 예상에는 충분히 많이 기다렸고 맥시멈을 찍은 와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렸다 먹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총평 한마디로 캐릭터가 확실한 와인. 타협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좀 살리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딱 집중을 하는 와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두가 맛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와인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와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모로 봤을 때 맛은 합격점을 줄만 하지만은 향이 좋은 와인이라 말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10불이 채 안 되는 와인이니까. 다른 10불 미만 와인들과 비교했을 때도 사실 그런 향 측면에서는 조금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와인은 안주 없이 솔로 플레이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음식과 함께 친구들과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이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와인이 익숙하지 않거나 와인 초보이신 분들 집에 오늘 저녁을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비싼 와인을 사들고 갈 정도로 큰 저녁을 대접받는 건 아닐 경우 딱 사가기 좋은 와인입니다. 맛도 훌륭하고 가격도 훌륭하죠. 평점은 6.8점? 가격도 저렴하고 퀄리티도 괜찮은 와인이라 7점은 생각했었는데 홀로 마시기에 좀 부담스러운 와인이라 뭔가 7점을 주기에는 좀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0.2점을 깎았어요. 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마실 거예요. 친구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저녁을 함께 할 때 집어들 그런 와인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퀄리티의 호주 시라주와 함께 했는데요. 와인 드실 때 물 꼭 챙기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물과 함께 드셔야지 와인의 제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와인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Cheers!